오늘은 크리즈라는 부분에 우리 전부들 문제를 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탁월한 문제 해결 툴로서 크리즈를 오늘 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강일찬 대표님은 물리가 트여진 분이에요. 문과와 이과와 전부 이게 트여진 분이기 때문에 오늘 노자 얘기까지 같이 해서 아마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강 대표님께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자 우리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정 회장님 과찬이십니다. 네, 공유가 됐죠? 화면 보이시죠? 네네.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우리 기술 독립군의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이제 정 회장님 만남으로써 어떻게 하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저희 전문 분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다 했고, 크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능과 아이디어를 사업하는데 아주 트리즈가 유용하고, 그 빨간 글씨만 잠깐 보면은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일상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답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트리즈를 활용해서 요즘 한창 하다게 하고 있는 리빙랩의 문제 해결에도 아주 유효하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꼭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스마트 공장 인프라 구축 쪽에 제가 많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의 정확도가 핵심인 걸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자격 부분은 제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빨간 글씨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TG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연장 교수 정도로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경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야는 여러 분야에 다,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 저희 전문 분야를 이런 부분에 다 적용을 해서 수백 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실행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트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도덕경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개인적인 아이디도 무의자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도덕경은 노자의 2500년 전에 책이죠. 그 책에 무의자인이라는 이 용어가 트리저의 이상성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조금 뒤에 가서 어떤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그 밑에 설명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추한 것 이렇게 전부 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는 모든 개념적인 걸 노자의 도덕경이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트리저의 모순과 너무나 일치되더라고요. 그래서 트리저를 알고 도덕경을 아니까 역시 2500년이라는 역사를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역시 통하는 것이 동일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의자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항상 그런 사고로 사물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실제에서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지하철 일반 자동 개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 요 발전을 보면 이것도 다 없어져도 되죠. 사실은요. 근데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한 세트가 제가 메트로 물어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차역에 가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고객 신뢰선 이걸로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시스템 자체 실체는 없는데 작동을 하는 거죠. 있는 거죠. 없는 데 있답니다. 이게 말이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데 없는 데 있는 거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트리저라는 시각을 갖고 보면은 이게 보이게 돼 있죠. 이걸 인지하신 분은 몇 분이 혹시 여기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없다는 것은 결국은 KTX는 처음에 서울역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근데 다 없앴죠.
이걸 수습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근데 없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는 시스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차 객체 내에 승무원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승과 손 안에 있어 그게 바로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수행하는데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트리저의 사고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 사고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도출하고 실행할 적에 이런 간단한 절차를 거치죠. 인지하고 그 문제를 정보를 인출하고 자기가 가진 범위 내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행을 합니다. 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트리저의 사고를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이디드 싱킹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스트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밑에 그림처럼 문제가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가 어떤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곳으로 수렴해 가는 게 트리저의 어떤 툴 내지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 과정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트리저를 공부하면. 트리저를 알고 이제 생활, 어찌 보면 숙련돼야 되겠죠. 그럼 트리저는 이제 알트슐러, 이 트리저를 원리를 정리한 알트슐러가 그 트리저는 사고를 위한 도구이고 사고를 대신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초창기에는 임원들이 잠시 특강을 듣고 밑에 직원들에게 이것만 도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이런 어떤 잘못 이해한 것 때문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고 과정을 도와주는 몇몇 툴을 오늘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뭐 이걸 보면 딱 알 수 있는 건데 구구단도 하나의 원리죠. 우리가 어떤 만약에 바구니 5개의 사과가 각각 3개씩 담겨 있다. 이걸 만약에 이제 숫자를 겨우 익힌 한 7살 유치원생에게 이야기해서 몇 개냐고 물어보면은 하나씩 세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세어서 15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구단의 원리를 익힌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딱 보고 바구니 5개, 사과 3개. 그러니까 이거는 3, 5, 15 해서 바로 15라는 답을 우리는 바로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트리저의 모델링 예시고요. 이것도 우리가 방정식이죠.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했던 방정식이 일반화된 문제도 하나의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의 값도 이런 식은 전부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저의 원리가 이런 개념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모델링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모델링이라는 이야기도 등장하는데, 이거는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에 가면은 30년대도 계속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업이 30년 역사가 있다면은,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아직도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주 우리가 발견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된 사례도 트리저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쉽게 발견하거나, 이것도 뒤에서 제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그다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이게 핵심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트리저는 뭐냐는데, 제가 트리저를 접한 것은 이가 제가 99년 11월 19일로 제가 책에 이게 사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디어 관련된 책을 이때쯤에 제가 계속 사읽은 게 50여 권 정도 이상 되는데,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을 발견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트리저라는 용어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제가 기초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리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 한 장으로 보면은 트리저라는 용어가 왜 생겨났냐는 이야기인데,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이게 러시아로 이렇게 제오리아, 레셔니아, 이조프레타, 젤스키어, 자라찌의 영문으로 된, 영문 발음으로 된 그 머리 문자를 딴 게 트리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인 해결은 위에 있죠. Setting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에서 발명 문제 해결 이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간단한 설명을 보면은 이런 거 다 설명을 그래서 기술 시스템 비나의 규칙성, 뒤에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규칙성,
그러니까 규칙, 원리를 뭐야, 이제, 이거. 이게 제가 토요일마다 뭐 기술 독립군이라고 매주 토요일 날 10시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서로 각자 자기 분야를 공유하는 거거든? 예, 제가 이게 계속 줌으로 요즘 언니, 박영임 대표님, 저기, 목소리가 들려요. 제 껐어요. 자, 시작하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트리저 정도만 간단히, 이거는 뭐, 그 전체적인 설명이니까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트슐러가 접근한 방식 이런 거죠. 전 세계 내지는 주로 러시아의 특허죠. 그때 당시로 봐서는 200만 건의 특허를 분석하고 다시 4만 건의 핵심 특허를 다시 분석해내고 그 안에서 많은 원리들을 도출해냅니다. 근데 어찌 보면 트리저 개발은 기납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연역적이다. 트리저를 활용해서 그 원리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발명 특허로 연결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특허를 검토할 적에도 트리저를 활용해서 방어 특허를 굉장히 많이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많이 했던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사례로 가볍게 좀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트리저를 좀 알면은 이게 길을 지나가면 항상 문제, 저거는 어떻게 풀까?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저는 접하게 됐고요. 그런 어떤 패턴에서 많이 지켜보게 된 게 많은데요. 관성력 이동 시 좌우측 통행 혼란, 특히 신길력 관성력이 엄청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등포 구청역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를 가서 보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는 혼란스럽고 저기는 혼란스럽지 않다는 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보의 부족이라고 트리즈 보면 정리가 되죠. 그 다음 전봇대 전담기는 뒤에서 제가 사례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널목에 주차해서 주차 어려움 이런 것들도 뒤에서 사례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해결 방안. 그리고 도로 우수구 우리가 빗물 내려가는데 담배꽁초를 요즘 특히 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버려놨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이 담배꽁초를 안 버리게 할 건가? 이건 문제는 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로수 우리가 가서 보면은 가로수는 나무가 빗물을 받아서 자라야 되는데 흙으로 오픈되어 있어요. 그게 또 단단해지니까 또 다른 조치를 취해놨죠. 이런 부분들.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사 같은 데 보면 당인리 발전소, 지금 서울에 저 당인리 쪽이죠. 아시는 분 잘 없을 것 같은데, 거기 6년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길거리에 어떤 순간 지나가면 그냥 트리저의 사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이런 게 우리가 문제죠. 근데 우리가 많이 해결해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관이고요. 그 다음에 다져진 방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이 오는데 문과의 인도에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트리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많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엘리베이터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엘리베이터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보니까 제가 비바람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거 오래된 이야기 요즘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15초 후 내지는 20초 후. 어찌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는 20초 정도 다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타봤습니다. 저는 계단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냥 한번 타보자. 뭐냐 다르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번 타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사진을 찍었죠. 야, 너무나 스티커 한 장으로 일반 사람들은 가능한 안 타게 하고 장애인만 타게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이게 스티커 하나도 정보로서 해결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트리저 협회에서 학동역 쪽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측으로 보이는 이쪽에 이게 트리저 사무실이 있고 이게는 지금 카페 앞입니다. 계속 대놓으면은 사람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차도로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책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 차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건데 나중에 법적으로 하면 이 차는 그냥 벌금만 물고
배터리만 물고 이거 처분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난민도의 상위 시스템을 건드렸죠. 이 뭐 카페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위 시스템이죠. 그 전화를 해서 여차일차해서 이 카페에 이 조치를 하라. 그 다음부터 제가 수시로 갔을 때도 절대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카페에서 계속 차를 대니까 민원이 들어가니까 이제 구청에서 액션을 하니까 차를 못 대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인도에 안 되고 주차 공간 오른쪽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문제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죠. 트리저를 적용시켜 보는 거니까. 네, 이런 문제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우리가 건널목이고 처음엔 턱이 높았죠. 아주 예전에는. 근데 장애인 휠체어 가기 위해서 턱을 낮췄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턱의 높이를 낮춘 거죠. 높이를 낮추니까 또 차를 여기가 갖다 댑니다. 차를 갖다 대니까 또 다시 이걸 심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다시 이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다른 것보다 특히 요즘에는 핸드폰 보고 지나가다가 이 부딪혀서 넘어져서 다치고 우리가 또 있는 겁니다. 또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죠? 이게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나무가 뭔지 설명 이렇게 붙여놓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철사나 끈으로 해놓으면 이 나무는 계속 자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자람이 발생하면 이 끈에 의해서 어떤 단단한 끈에 의해서 나무가 더 자라지 못하고 아주 기형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지금 계속 나무를 고정시키는 걸 이게 와이를 쓰게 되면은 나무를 침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프링으로 돼 있어요. 자세히 가서 보면은 그 스프링 계속 늘어나잖아요. 어떤 일정한 한도까지는. 그럼으로써 이 나무는 상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거는 달 수 있는 이런 거고요. 이거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스스로 문제를 또 해결하는 거죠. 자기 자원에 의해서. 왜냐면 이 공간을 갈라가지고 끼울 수 있도록 해서 굉장히 쉽게 이게 우리가 등산, 우리가 안내 그거 깃발이잖아요.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 이거는 우리가 멀칭이라고 그러죠. 멀칭 비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논밭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풀은 나지 않게 하고 우리가 뭡니까 이게 장물은 재배할 수 있도록 하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것도 갈라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실현한 하나의 아이디어 상품이죠. 이것도.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은 보통 주차금지 이런 게 많이 해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집에는 이게 주차금지의 하나의 예술품이더라고요. 라는데 해놨고 참 지나가도 이것보다는 이거 뭐 어떻습니까? 보기는 좋지만 누군가 주차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특허를 낸 것도 있습니다. 기술서 발전 KR에. 그런데 이게 뭐 96년도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이미 그때는 이런 개념이 불편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건물의 지하 주차에 가더라도 몇 층에 몇 대 될 수 있고 몇 층은 많차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해주고 또 각 천장에서 뭡니까? 어디에 비어 있는지도 다 안내죠. 큰 차, 작은 차 섞여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천장이 딱 보면은 우리가 초록색 불이 켜져 있는 데는 비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보의 문제를 해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것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가를 줄이는 개념이죠. 뭐 많이 좀 보셨겠지만은 원래는 위에 손잡이를 해서 이 손잡이를 눌러서 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걸 눌렀다 했다 하면 스프링을 활용해서 닫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인지는 안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카탈로그를 만들면서 재활용품을 아주 종류를 활용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왜 모든 지금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이렇게 보냈는지는 알고 계시죠? 뭐 그냥 뭐 원래는 이거 실습하면은 제가 질문하고 우리가 답변을 받고 하지만 간단간단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거죠. 일본의 독가스 그때 쓰레기통에서 폐례가 터졌죠. 일본 지하철에서. 그들을 전부 투명체로 다 바뀌었죠. 네, 투명체로 바뀌면서 결국은 책상의 변화를 시도해서 이 작품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이거는 뭐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과거에 우리가 지하철에 신문 보고 버릴 때 신문을 담으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막 쓰레기가 담기고 신문에 있고 근데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신문만 담도록 결국 우리가
우편함처럼 어떻습니까? 신문은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한 1cm 정도의 여분만 남겨놓고 다 밀봉해버리고 이제 문 열닫히고 하면은 절대로 이런 내용들의 컵은 여기 던져 넣을 수가 없겠죠. 그죠? 결국은 우리가 입구의 면적을 우리가 조절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이게 컵의 사이즈가 우리가 회사나 어떤 공공장소에 가면은 음료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실습 때 제가 막 하는 문제인데, 그냥 제가 해드리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금방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하고, 오른쪽처럼 했을 경우는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고, 반드시 우리가 회사에서도 종이컵은 이 세팅하는 간단한 그것도 팝니다. 옆에는 우리가 폴더라는 회의 공간을 빌려주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책상 위에 회의 탁자 위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런 거죠. 컵을 엎어지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먼지를 들어가지 않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위생입니다. 만약에 컵을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있다는 곳에 제3자의 손이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컵을 빼보시면 실제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이 꼭지 밑에까지 손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게 막 빼겠죠. 그리고 또 빼기도 쉽습니다. 잡는 면적이 커지는 거죠. 만약에 바로 놓아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잡는 면적은 이게 원형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은 이것보다는 이게 우리가 사다리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불안해서 금방 빨리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넘어갈 확률이 동일한 힘을 가해도 적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사용한 컵과 안 한 컵을 구분이 된다. 이런 게 바로 컵을 엎어두어야 하는 이유고요. 이건 많은 카페테리아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이거는 삼성에 제가 교육 갔을 때 카페테리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었는데 왼쪽은 당연히 엎어놓은 게 사용 전의 컵이고 오른쪽은 사용 후의 컵입니다. 이 음료를 먹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게 어떤 그 호텔의 컨벤션 어떤 설명회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전부 다 컵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호텔에서. 근데 제일 오른쪽에 엎어놓은 거는 제가 일부러 엎어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팅이 잘못된 거죠. 많은 사람이 손닿는,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잘못된 세팅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뒤집고 바르게 나오는 것은 반대로 하기라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면서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하나 문제의 발견입니다. 문제의 발견은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상 상태를 우리가 바람직한 상태를 가서 바르다 보면 어떤 기업에 처음 가더라도 그 회사에 둘러보면 1시간 30분 내내 그 회사의 문제를 둘러본 데에 대한 문제를 사장에게 다 피드백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장들이 이렇게 하죠. 어떻게 우리 회사 처음 오셔가지고 30분 돌아봤는데 우리 회사의 문제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아시나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비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가 일반화된 문제 발견의 기법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남역에 처음 왔습니다. 딱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근데 이 장면이 봤어요. 그래서 출구를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정보가 있다면 좀 쉽겠죠. 아, 출구만 알면은, 아, 2번 출구로 가려면은 왼쪽으로, 1번 출구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정보가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내가 출구 정보를 모르더라도 기본적인만 알면 되는 겁니다. 가장 이거 잘 되어 있는 여기 제가 볼 땐 광화문역 같습니다. 광화문역까지는 딱 출구에서 내리면, 지하철 내리면 모든 기둥이 다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역은요, 한쪽으로 잘못 올라가면 지상으로 가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매일 크레인이 걸려오니까 아예 이런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업에서도 정보를 잘 제공만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4차 산업의 시대는 더욱더 그게 더 기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쉬우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속성의 문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속성은 뭐 영어로는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 필적, 파라메터,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물의 특징, 우리가 특징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라는 걸 명확히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기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것만 우리가 정리한다면 모든 것은 다 가능해지리라고 보고 문제 해결도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의 트리제가 들어 기고를 보면요. 그 베이스, 이론적 베이스는 전부 다인데 사람마다, 우리 트리제 전문가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것으로 엄청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만약에 5분에게 들으면 5분마다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똑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9가지 파라메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원소가 100몇 개 있잖아요. 우리가 원소가 화학적인 원소가. 그러나 우리가 하드한 것들,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봐야 되더라고요. 모든 것은 무게가 있는 거죠. 흔히 질량이라고 그러죠. 질량이 다르면 그거는 재료 원소가 다른 겁니다.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이미 메데스가 자기 원리를 발견할 때 이미 이야기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고, 그 다음에 부피, 여기서 1번부터 8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길이, 면적, 부피를 갖고 딱 하면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줄은 가만히 본인이 생각나시는 거 뭐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는 12번의 형상입니다. 형상. 형상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부터 8번에 무게, 길이, 면적, 부피, 형상 5가지 나갔고 어떤 경우에 문제나 사물을 바라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는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트리지에서 그걸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익혔던 뭔가 깨달음이 왔던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다른 원리로 적용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밑에는 모리스 에쉬의 그림 그리는 손이라고 아마 제목이 그럴 겁니다. 그건데 왼쪽은 여러분들의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바라다 보냐 흑을 관점, 백을 관점에서 바라다 보냐에 따라서 천사와 악마, 그다음 새와 물고기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트리저도 그런 사고 유연하게 사고를 하면서 바라다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어떤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잘 아시는 거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논리학에서 모순 이야기고요. 트리저에서 모순은 3가지가 있는데, 관리적 모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풀어나가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접어두고요. 트리저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는 기술적 모순은 물리적 모순이고, 그 중에서도 기술적 모순이 발생하면 그걸 분해해서 다시 물리적 모순으로 해결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유용하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랜 동안 해보게 되면은 그게 터득이 되는 권리적인 겁니다. 일단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기술적 모순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요소가 다른 요소가 그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A를 좋게 하면 B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보다 밑에 예를 보면은 제가 이건 일본에 경험했던 건데 효성중공업에 지도를 하는데 발전기를 만드는 데잖아요. 발전기가 열이 많이 나잖아요. 당연히 열이 나죠. 발전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송풍기를 부착했습니다. 실제 제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송풍기를 부착하면 송풍기의 소음이 81인가 이렇게 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온도는 좋게 했는데 온도를 낮췄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소음이라는 비의 요소가 발생하면 나빠진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술적 모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같은 에어컨을 그랬는데 에어컨은 우리가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시원함을 해결해 줍니다. 근데 에어컨을 설치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간은 좁아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죠. 이거는 명확히 인지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가 좋아지면 B가 나빠진다라는 어떤 모순으로 되게 되면은 이걸 기술적 모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고요. 물리적 모순은 한 요소가 2가지 물리량으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차의 금표기, 우리가 지하철 금표기는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옆에서 오른쪽에 그림도 우리가 KTX를 타면은 옷걸이입니다. 옷걸이. 위에는 우리가 평상의 상황에서 옷을 덜 떼하지 않았을 때는 옷걸이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밑에는 이제 옷을 걸기 위해서 이걸 냈을 때는 옷걸이 존재가 있는 거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상황에 우리가 구현되어 있는 발명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빨대를 이야기하면 빨대는 길이 이야기도 짧아야 하는데 혹시 이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우리가 아시는 빨대입니다. 빨대. 빨대가 있죠. 그죠? 다 이거 이런 측면. 이 빨대가 우리가 좋은 발명품이 그리스들 보면 길기도 하고 이게 길기도 하고 그리고 수납하기는 짧아야 되고 우리가 저 박스 안에 저 용기 안에 음료를 꺼내 먹기 위해서는 길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접하는 트리저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하나의 발명품이 되겠습니다. 핵심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40가지 발명의 원리가 아주 용연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요. 네, 그렇게 일단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많은 설명들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사례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40가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분리의 원리가 있는데요. 분리의 원리는 아까 물리 모순이라고 이야기했죠. 물리 모순은 분리의 원리로 해결하고요. 여기서 발명 원리는 기술적 모순은 발명의 원리로 해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 원리는 물리적 모순은 분리의 원리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모순의 두 가지, 기술적 모순, 발명 원리 40가지. 그 다음에 물리적 모순, 분리의 원리. 분리의 원리도 뭐 한 5가지 정리되고 있는데 여기 좀 3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시간 분리와 공간 분리. 그럼 시간과 공간은 트리저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다루는 요소입니다. 시간 분리와 공간 분리, 조건 분리 정도만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분리는 어떤 시간이 분리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런 거죠. 비행기의 바퀴입니다. 비행기의 바퀴는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착륙할 때와 이륙할 때는 바퀴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날아갈 때나 우리가 항해할 때에는 우리가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바퀴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발명되고 한 60년이 걸렸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그죠? 지금은 모든 비행기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시간 분리의 개념의 하나의 발명품 개념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 분리란 이렇습니다. 어떤 A 공간에는 있고 B 공간에 없다. 그리고 사례를 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커피 음료를 잡으면은 이거 컵 홀더를 줍니다. 컵 홀더를 주는데 컵 홀더를 잠깐 보십시오. 이게 컵 홀더는 어떻습니까? 손으로 잡는 공간에는 컵 홀더가 있고 잡지 않는 공간에는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분리했기 때문에 컵 홀더가 이런 발명품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발명되니까 결국 어떻죠? 자재도 절감할 수 있고 편리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조건 분리도 우리가 조건 분리는 상황에 따라서 시간 분리하고 같거나 공간 분리하고 같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례들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살짝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거죠, 그죠? 이게 이런 상황이죠. 혹시 사람이 부딪혀도 다칠 염려가 훨씬 덜한 거죠, 그죠? 이런 건 많이 보셨죠? 이건 제가 손으로 구부렸어요. 일부러 한번 만들어. 이 안에도 결국 스프링이라는 트리저적인 발명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강서구청은 이렇게 해결했고 서초구청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결국은 부착 면적을 극소화시켜버린 거죠. 붙이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전단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 떨어지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례는 많이 보시죠, 그죠? 거리감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많은 데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오른쪽처럼. 이게 아무도 밟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가서 밟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된 사례도 있지만 이것도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이걸 레이저로 가공했습니다. 돈은 엄청 비싼 거죠. 이렇게 해난 뭐 구청별로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난 데는 어떨까요? 부산역 앞에 가면 정말 잘 해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 그냥 사례로서 결국 이게 한 풍기에 뭔가 지저분한 거 던지니까 이걸 투명한 창으로 높이를 가지고 해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무게로 갖고 해결한 건데 이게 하도 난리 갖고 꼬이니까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무거운 줄을 달아놓고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남성 같은 경우로 화장실에 가면 이게 뭐 이렇게 뭐 많이 써있지 않아요. 가까이 가라고. 어떤 그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해결해요. 턱을 해놨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넘어지거나 다칩니다. 반드시 이 턱, 그 일정한 거리까지 가까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저절로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포장지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이상적인 거죠. 자기 자원 활용한 거고요. 이것도 면적이죠. 네, 이런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트리저의 창시자 알트슐러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 히스토리 역사인데 한국에는 이쯤에서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소련이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미국으로 막 망명도 가고 그랬던 사례입니다. 약간 한 3, 4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체계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보급됐는데 너무나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럼 알트플레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알트플레는 93년인가 그때쯤 돌아가셨는데 더 계셨더라면은 인터넷의 시대가 와가지고 이런 문제는 다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궁금해했던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체계적인 문제 해결책을 자기가 만들어낸 게 바로 그리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발명 문제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발명을 해서 특허를 받으려면은 발명 문제란 반드시 하나 이상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200만 건 특허를 분석해 보니까 알트슐러가 이렇더라는 거죠. 그 모순을 해결한 게 바로 특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안이 알려지지 않는 문제. 알려졌다면 특허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모순을 우리가 발견하고 해결하면 얼마든지 특허적인 게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발견 레벨의 영역인데 주로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이 보통 사고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트리저적인 사고로 하면은 3, 4레벨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발견의 영역이니까 한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진화의 법칙은 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8가지 진화의 법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이죠. 그냥 이제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발명의 규칙성은 동일한 문제 해결의 원리가 항상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슐러의 원리를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동일한 문제 해결 원리가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이거는 시간적으로 계속 쓰인다는 거고요. 이거는 전혀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항상 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 분야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원리를 알면은 어떤 분야에 가서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기술지나 물질사 어떤 질서를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분은. 원리를 사용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차원부서입니다. 아까 난임 윈도우즈라 그래요. 아까 제가 강서구청이 이야기했던 슈퍼 시스템, 상위 시스템 건드린 거죠. 이거는 지금 해바라기 사례입니다. 해바라기 씨앗은 과거입니다. 과거. 시간적으로 그죠? 해바라기 꽃이 피고 미래는 해바라기 기름이 되고요. 시스템으로 보면 이렇죠. 이 해바라기에서 해바라기 이거 서버 시스템은 이거 꽃잎, 잎, 그 다음 배 이런 게 되겠죠. 상위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해바라기 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 그러면 자동차 교통 시스템이 상위 시스템인데요. 자동차. 하위 시스템은 뭐 서버나 부품이 되겠죠. 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기술을 우리 진화의 법칙을 할 적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STC 연산자라는 정도만 드리면은 STC가 크기, 시간, 비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계의 관점에서 이것도 아이디어가 잘 공할 적에는 이 관점만 응용해도 너무나 간단하죠. 이걸 최대 무한대와 최소화 시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대표라 그러면은 일찍에도 이 비용이 너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해도 된다. 이 문제를 해봐라. 했을 때 아이디어와 비용은 전혀 없다.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어쩌면 극과극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컨설팅 지도할 때 이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SPC 연산대로.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그죠? 이상해결책입니다. 원가 마인드고요. 이상성이라 하면은 우리가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렸지만 개선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공급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상 시스템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의자연이죠. 무의자연은 이상 시스템하고 맥락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KTX에 우리가 검표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이상 시스템이죠. 그리고 여기서 트리저의 핵심은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단순화한다는 것은 그게 경제에 이르지 않으면 단순화가 될 수가 없고요. 그건 이상 시스템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화의 정점을 찍은 회사가 애플입니다. 애플 제품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통한다는 겁니다. 밸류 엔지니어링이나 생산성이나 트리저는 전부 다 동일한 맥락 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서로 경지는 통한다는 겁니다. 그 제일 위는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저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그래도 설명드린 것은 지금 요 색깔들입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중간에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상성, 4가지 원리, 모순, 분리 원리 정도만 아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는 분명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념을 사나이가 알토실로입니다. 문제는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론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론을 배우게 되면 어떤 문제도 아무리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이 원리를 갖고 차근차근 풀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면은 이게 로직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바로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그게 이제 승렬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트리저를 배울 적에 트리저를 논리로 사고하는 법이 자기 것으로 체화가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선, 그거 내려서 질문해 주실 분은 미리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으로. 제가 아까, 드렸는데, 본근 한 3년을 미리 사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오늘 창의적인 문제 해결 기법으로 사고 과정을 돕는 툴이에요. 트리즈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데 우리들이 너무 많다. 문제를 모르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고, 근거는 알트슐러에 의한 특허 분석으로 도출된 원리가 이제 근거가 돼서 여태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계는 지금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아이디어를 낸 거는, 요거를 오늘 우리 단톡방을 따로 좀 만들어가지고서 개인적으로 원포인트 레슨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번에 단톡방에 나도 좀 주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올리지 말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좀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단톡방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채팅 주신 분이, 우리 오병훈 대표님이 음악 등 예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술 분야에 창의적으로 접근하려면 어떤 원리들을 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강희철 대표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아주 보시기 어려운데 이게 소프트한 분야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소프트한 부분은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소프트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다른 또 책들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 시작은 기술적으로 했는데 많은 전문 연구가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발전되는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필요하다면은 그런 소프트웨어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뭔가 먹을 게 없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오병훈 대표님은 아드님이 아주 유명한 래퍼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딱 질문이 팔이 안으로 딱 붙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먼저 채팅으로 올려주신 분 먼저 제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최문홍 대표님? 예, 예. 지금 대구에 계신가요? 예, 되고 예. 있습니다. 예, 말씀 한번 하시죠, 뭐. 아, 저는 트리즈를 한 5, 6년 전에도 이걸 학습을 하고 현업에 좀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 접목을 시키지 못해서 마침 이번에 교육이 있다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만 이게 되지, 이게 손에 완전히 체득할 때까지 이게 자기가 어떤 한 분야를 깨쳐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이게 하게 되면 이게, 모든 일이 중간에 가면 다시 또
이 원위치로 가죠. 이런 부분이.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양현진 대표님. 네. 예, 오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는 이제 시스템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그 최적 방안을 찾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트리지라는 이런 기법을 이제 좀 접하고 보니까 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은 뭐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과 기술을 가지고 하면 될 텐데, 이제 어려운 것이 이제 문제를 찾고 문제를 정의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잘 찾고 문제를 정의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이 트리지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크게 제가 아까 설명드릴 적에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문제가 제대로 정리 안 되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정리하는데 트리즈를 체화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도움이 반드시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술 파라미터 39가지 이런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 보면은 상당히 문제를 발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 코멘트를 좀 드리면요.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셨던 우문현답 그 얘기 있어요. 우매한 질문에 현명한 답이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이 답이다예요.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요. So what?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Why so? 왜 그랬었죠?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요. 그게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맥킨지에서요. 컨설팅을 들어가면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한다는 게 이 얘기예요. 왜요? 맥킨지 컨설턴트가 아무리 MIT 나오고 해도 모르거든요. 현장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게 사실은 so what, why so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감하고 저도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인 좀 상황을 보면, 고객들이 주로 이제 이런 우리 제가 디지털 TL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그냥 가져와봐 이래요. 사실은 그쪽 고객의 문제를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그 문제는 고객한테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그런 문제를 찾아주는 것 정도만 해도 될 텐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더 추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유능한 컨설턴트고 유능한 코치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뭐 한두 번에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잠깐만 거기에 답변 잠깐만 더 하면은 그런 문제가 뭔가 문장으로 돼 있거나 뭐 녹음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그 내용 안에서 최소한 모순을 찾아보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해 보일 것 같아요. 위지의 핵심은 모순을 찾지 못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숨겨진 모순이 있다는 거, 문제가 있는 데는. 그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 예. 자,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단톡방 참여를 요청하시면은 전체 단톡방에 전부를 올리지 마시고 전번에 보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열 몇 명씩 올리니까 단톡방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 중요한 얘기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려는데 다 전달이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또 중간에도 한번 끊어지고 그래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여튼 49차 트리즈에 대해서 일반 그냥 맛만 보는 개념으로 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 주신 우리 강희찬 대표님께 박수 한번 우리 전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